이단 신천지가 종교시설을 짓기 위한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허락하지 않는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자 시민들이 신천지의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여성에게 더 가혹한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14회기 뉴저지 목사회가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 집회를 앞두고 파송식과 후원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이 현충일 논평을 통해 국가 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석대와 백석문화대가 중국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고양시에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건물을 매입하고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지만 고양시가 직권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최근 신천지 측이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자 이제는 시민들이 신천지 반대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단 신천지 피해자들과 고양시 주민들이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한 물류센터 건물 앞에 모였습니다. 저에게 접근했던 것처럼 학원에서 또 대학교 동아리로 동네 취미 모임으로 요새는 중국어로 앱을 통해서도 접근합니다. 심지어는 소개팅으로도 접근하기도 하고 많은 부모들이 거리에서 확성기로 내 자식 돌려달라고 외치는 걸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정치하는 분들 계시면 꼭 기억해 주세요. 신천지 퇴치에 필요한 조례를 꼭 만들어 우리는 신천지의 고양시 성을 절대 반대한다! 고양시 주민들이 신천지가 고양시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신천지는 6년 전 풍동 주거단지 근처 해당 물류센터를 사들였고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 다시 용도 변경을 신청했고 고양시는 허가했지만 곧이어 행정 오류라며 직권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최근 이에 불복하여 대형 로펌을 앞세워 다시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교계와 지역 주민 27개 시민사회단체가 고양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중심 땅에 신천지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는 것보다 100배 무섭고 더러운 일이에요. 이 주변에 학교가 10개가 넘습니다. 낳아주고 길러준 엄마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당신. 여기서 종교행위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고양 시민들과 반대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 고범위는 이단 사이비의 지역사회 침투는 주민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확산시켜 지역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연루된 점을 인지하고 불화했던 사안을 공무원이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 고양시는 과실을 인정하고 효력을 소멸시키는 직권 취소를 하였다. 이번 행정소송을 고양 시민을 향한 주요 소송으로 인식하고 고양시가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을 선언한다. 고양시 관계자 등 해당 부서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양시가 시민의 편에 서서 이단 세력의 지역사회 침투 시도를 끝까지 막아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직면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이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 지역에 멜론 크기의 우박이 떨어지고 독일 남부 지역은 홍수로 고속도로가 잠깁니다. 인도 뉴델리는 폭염으로, 반대로 이웃나라 스리랑카는 폭우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지구촌 곳곳이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넘은 기후비상사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는 기후비상사태 속 기독교인
특히 여성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연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류 공동체가 공멸의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오늘 우리들은 이것 경각심을 갖기보다는 아마 그것을 좀 누리는데 또 즐기는데 우리들이 익숙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맨체스터대 우수연구원 김서영 박사는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로 아이와 여성을 꼽습니다. 영국 기후환경 관련 비영리 단체 카본브리프가 세계 기후위기 관련 논문 130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과 소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남성이나 소년들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위험에 놓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후 비상사태나 생태 위기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이 바로 취약계층, 여성과 여자아이라는 것도 사실이고요. 차별받고 소외받는 이들, 이 자연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가 평등하게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성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이번 강의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여성 리더십이 주목받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대한민국, 특히 교계 내 여성의 목소리가 여전히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가 신학자, 목사, 활동가들의 장에서 소수의 목소리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연, 인간, 생명체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능력인 생태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러한 교육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날 온오프라인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기후위기 속 창조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책임이라며 생태적 감수성을 가지고 책임 있는 돌봄을 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뉴저지 목사회가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 집회를 앞두고 파송식과 후원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파송식을 시작으로 목회자들은 도미니카 현지인들과 이곳에 체류하고 있는 IT인 250여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정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뉴욕지사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저지 목사회 회장 김종국 목사와 20여 명의 목사회 회원들은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도미니카 공화국 샌티에고 델 로스 카바예로스 야구장에서 와 보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선교 집회에 참여합니다. 뉴저지 목사회는 파송식에서 이번 도미니카 선교 내용을 알리고 선교에 나서는 총 32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테너 김성욱, 소프라노 이승아, 안미림, 김영씨가 출연해 이번 사역을 축하하며 찬양했습니다. 또 도미니카 리퍼블릭 그 나라도 이제 조금씩 개발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에게 예수가 심어지게 되면은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뉴저지 실버 선교단 17명이 함께합니다. 이들은 도미니카의 수도 산토도밍고에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들을 찾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뉴저지 목사회는 이번 선교대회가 도미니칸과 현재 체류하고 있는 IT인들에게 대중 집회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집회가 그들에게 도전이 되며 새 힘과 새 삶을 허락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목사회는 이 시대에 도미니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의 사역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뉴저지에서 굿TV 뉴스 전상입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이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 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샬롬 나비는 나라를 지킨 자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나라 사랑과 희생을 가르치는 국민이 되자며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의 정신을 물려주자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한 데 이어 유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보장이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샬롬 나비는 개혁신앙을 가진 소장학자와 목회자, 평신도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0년부터 기독교적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4일 중국 광동 문리직업대학교, 광주 하하직업대학교와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대학들은 이번 체결로 학생 교류 협력 프로그램과 2+2 또는 3+1 공동 학위 과정 운영, 학술 세미나 공동 개최 등 협력에 나섭니다. 중국 양 대학의 쇠니나 부총장과 오우용메이 부총장은 어려워지는 중국의 청년 취업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은 협정을 통해 4개 대학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을 공유하면서 학생들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대응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노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생태선교운동본부가 4일 개최한 환경선교 정책협의회의 발제자들은 교단이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양노회 박상훈 목사는 한국교회가 생태 문제를 중요 의제로 취급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총회 결정에 따라 노회의 부서가 신설됐지만 활동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목사는 각 노회별 녹색교회를 발굴하고 생태환경 선교사를 육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교회가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장통합 박귀환 사회봉사부장은 오늘날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보존하는 데 한국교회가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일장신대 총동문회가 제59회 정기총회와 동문합창제를 열었습니다. 30일 한일장신대 사회봉사관 중부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일장신대 출신 목회자, 재학생, 교계 관계자 250여 명이 함께해 한일장신대 발전을 위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날 개회 예배에 강단에 나선 통합부총회장 김영걸 목사는 우리 시대 위기는 물질과 환경의 문제가 아닌 부흥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위기다라며 다시 한번 한일의 주역들이 부흥을 꿈꾸는 마음으로 복음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 후 이어진 합창제에서는 각 노회, 동문, 신학과, 교직원 등 다양한 팀들이 합창과 중창으로 찬양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수많은 우리 인재들이 각 사회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한 우리 한일장신대학교 총동문회 회원들이 언제나 자랑스럽고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으로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후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총동문회장의 지명교회 문화규 목사가 연임으로 선출되며 임원 선거를 마쳤습니다. 희망의 신학자로 불리는 독일의 세계적인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박사가 향년 98세로 지난 3일 별세했습니다. 1926년 4월 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몰트만 박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으로 참전했다가 연합군의 공습으로 3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기 포로 수용소에서 성경책을 읽으며 절망 속에서 임재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후 신학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몰트만 박사는 칼바르트 이후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현대 신학자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1975년 한신대 박봉랑 교수의 요청으로 한국을 처음 찾은 그는 민족의 투쟁 속에서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고 그 이후로도 한국과 꾸준한 교류를 맺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동해 심해석유 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에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5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동해 심해가스전 관련 발표 이후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고자 한국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아브레우 대표는 동해 심해가스전의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하며 한국석유공사와의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 아브레우 대표가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질의 답변 순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2% 후반으로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4.09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부터 다시 2%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전체로 물가 상승은 3%가 될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선 과실 상승률은 39.5%로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작년 작황 부진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사과는 3월부터 석 달째 80%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관료 28종에 대한 낮은 혈당 관세를 올해 하반기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총생산 등 국민계정 통계 지표들이 기준연도 개편과 함께 일제히 크게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2022년 우리나라 명목 GDP는 세계 12위 수준이라며 2023년 GDP 규모도 12위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최정태 한국은행 국민계정부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국민 총소득이 약 3만 6천 달러로 7.2% 뛰면서 대만과 일본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일본은 통화가치 하락으로 우리보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이유인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품질 인증 취득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부로부터 출하 정지당한 콜로라 등 3개 모델에 대해 6일부터 이달 말까지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5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도요타는 보행자 보호 시험과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충동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지난 3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성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악질적인 것으로 판명되면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때 필요한 인증인 형식 지정이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홍수와 가뭄 등 극단적인 기상 환경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엘니뇨 현상이 올해 하반기에 소멸하고 그 반대 현상인 라니냐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세계기상기구가 현지 시간 3일 전망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엘니뇨는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고 라니냐는 그 반대를 뜻한다며 라니냐는 지구 기온 상승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세계기상기구는 라니냐가 나타난 2020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지구 기온은 오히려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활동하는 레바논 남부를 직접 공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현지 시간 4일 성명에서 헤즈볼라의 공격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할레비 총장은 준비됐다며 북부 공격으로 옮겨가기 위해 일반 참모 훈련 수준에 이르기까지 매우 적합한 훈련 절차를 거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가자지구 전쟁이 중동 다른 국가가 휘말리는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다시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4일 발표한 불법 입국자 망명 제한 조치에 대해 유엔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 내 망명 신청 권리에 가혹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우리는 미국이 국제 의무를 유지하고 망명 신청 기본권을 해치는 제한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27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 토론을 앞두고 나온 이번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약점으로 꼽히는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승부수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출산율이 급락하는 가운데 대학 4곳이 다음 달 말 문을 닫는다고 대만중앙통신사가 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의 4개 대학이 7월 말로 문을 닫으며 이에 따라 해당 대학 재학생 728명은 다른 학교로 편입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춘청 대만사립학교 교원연합 회장은 출산율 하락이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 회장은 2028학년도를 시작으로 103개 사립대 중 약 40곳이 폐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언론사들은 대만 젊은이들이 결혼을 꺼리기 때문이라며 임금, 집값, 자녀 양육비 등 여러 요인이 그 이유로 꼽힌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현충일인 내일도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와 경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는 등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강원과 전남, 제주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모두 높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2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8도, 광주 27도, 부산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시민들 속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은 집요합니다. 건축물을 사들인 후 수년에 걸쳐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냈고 지자체의 직권 취소에 부딪히자 이젠 사법부의 판단에 기대려 합니다. 혹시나 이단 종교시설이 들어설까 학부모와 주변 거주민들의 걱정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이단 종교시설에 대해 보다 촘촘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